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어제도 오늘까지 제 영상에 댓글이 엄청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체크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그 또 메일 한 분 주신 분이 계속 답장 기다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 정리해 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상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어 정보로만 활용하셔야지 저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정말 무모하게 도전한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그냥 자포자기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도전하고 싶은데 막막한 것 같고 막 제가 참 많은 걸 보다가 '아 있는 거라도 제대로 보여 드리면 참고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올리는 거니깐요. 정말 참고로만 하셔요. 그래서 자 이번에 그 메일 주시는 분은 요즘 이렇게 아이들이 셋인 분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 세 분이 세 자녀분인데 6 학년, 3 학년, 2 학년. 그래서 아이들 교육과 이렇게 넓은 세상에 좀 나가서 비전을 꿈을 갖고 살았으면 한다고 그래서 인제 이민을 생각한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목표로 오시죠. 그런데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꿈과 비전과 넓은 세상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시죠? 쉽게 말해서 캐나다 오는 것도 부모가 오는 거고요. 아이들이 성인 내들까지 성장할 때 인성, 지성, 감성 모두 다 부모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사회에서 국가에서 안 해요. 사회 국가에서는 여기 법과 체계와 어떤 매너와 사회와 질서, 공중도덕 여기 문화에 맞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학과목을 가르칠 뿐이지 아이들을 정말 넓은 세계 속으로 많이 알게 하고 꿈을 갖게 하는 건 정말 부모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똑같은 교육받는데 아이들이 다 다르듯이 여기서도 캐나다 공교육을 받고 사립교육을 받아도 아이들 다 달라요. 그거는 부모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꿈과 희망을 주되 정말 무섭게 할 때나 무섭게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외국 애들은 식당에 가면은 조용하고 얌전한데 한국 애들은 막 정신없게 하는 거 그거 다 우리 부모 탓입니다. 절대 사회 탓 아니에요. 여기 아이들은요 정말 캐네디언들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뭐 물건 사 달라고 떼쓰거나 울거나 그러잖아요. 옆에서 제가 지켜보거든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나도 저렇게 못 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이들이 얌전해요. 순하고 어떻게 보면 막 죽여 놓은 거나 같은데 안 그래요. 아이들은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둔 대로 그냥 막 크고 좀 잡고 반듯하게 키우면 반듯한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아이들 교육과 밝은 미래는 모두 우리 부모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인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음 전형적으로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아이들 데리고 그 어학연수부터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받으면서 아이들도 인제 그 공교육을 다 무료로 혜택 받는다는 이점 때문에 어학연수 하면서 컬리지 나와서 영주권까지 목표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정말 구구절절 사연을 다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저를 믿고 다 이렇게 어 왜냐면 근데 사실은 제가 도움을 정말 받고 싶으면은 이게 겉핥기식으로 얘기하면 저도 겉핥기식으로 밖에 대답을 못 해요. 근데 이렇게 구구절절 다 얘기를 하면 어 좀 더 저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고 현실적으로 더 판단할 때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지금 이미 신체 검사도 받으시고 그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셨고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제는. 인제는 포기하면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깝지요. 그래서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분의 이력을 잠깐 봤어요. 이런 거 아마 이런 거는 서로 도움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름이나 이런 건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뭐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이세요. 뭐 제빵 자격증도 있고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고 이거 아주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엄마 같은 경우는 정말 영어만 되면 정말 잘 풀리겠어요, 어느 쪽으로든지. 그리고 사실은 이 보육 교사보다 제빵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보육교사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라 학교에서부터 영어가 조금 힘들죠.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해야 되고 실습 나가도 그렇고 아이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빵은 정말 전문 영어로 배우긴 배우지만 실제로 일하는 데 가서는 그렇게 많은 내가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가 일반 손님한테 뭐 그냥 새로운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빵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영어 공부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엄마 같은 경우 지금 2개 가지고 이제 어학연수 시작하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마지막에 제빵으로 바꾸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나중에도 이 모든 자격 를 영어로 이력서 낼 때 다 쓰면 좋아요, 사실은. 물론 거기서 처음에 일할 때는 기본 페이부터 시작합니다, 미니멈. 그렇지만 이 자격이 인정되고 일단 내가 실력이 좋아야 돼요. 실력이 좋으면은 그에 합당하는 거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인제 준비를 하면서도 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잠도 못 이루고 이렇게 고민이 많다고 하시는데, 근데 인제 이 유학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참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열심히 하는 자에게 간절한 사람에게 하늘이 돕지 안 돕겠냐.'고 그 생각이 딱 드는 뉴스가 있는데, 이분이 그 유학을 통해서 가는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알았는데 이미 3년 전에 2년 동안 이분이 가시는 대학에 제빵으로 2년 동안 컬리지를 나오시고 벌써 취직을 해서 1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제 영주권을 진행한대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이 엄마가 이분 남편이 이 엄마 남편이 제빵 15년 기술이에요. 베테랑이죠 그니까. "우리 아빠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우리 오너한테 얘기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오너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한번 와 보라 그래라. 기술만 있으면 영어 뭐 그다지 못해도 된다." 맞아요. 옛날에 영어 점수가 없을 때는 기술 하나만 갖고도 도전했었어요. 뭐 플럼빙이든 웰더든 다 기술만 가지고 나라에서 비자를 줬고 영주권을 진행해 줬습니다. 근데 이게 까다로워진 거죠, 영어 점수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요, 알고 보면 여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를 이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 가족이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아빠는 인제, 왜냐면 캐나다에 만약에 오면 제빵 기술 아무리 좋아도 기본 미니멈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미니멈으로 시작하고. 근데 한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한국이 월급이 더 세겠죠. 그래서 월급이 작으니까 "한국에서 남아서 이 가족한테 돈을 보내줄 테니까 1 년만 먼저 시작해 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의논이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를 잘 간파하셔야 돼요. 엄마와 아이들이 먼저 와서 유학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 그죠? 지금은 엄마, 아빠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수준이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눈빛만 봐도 알고 무슨 말하면 딱 대답되고 이렇게 손발이 착착 맞고 생각도 비슷하고 뭐 대화도 또 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해서 가족이 화목해요. 그 한 번씩 부딪히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여기 혼자 그대로 있어요. 떠나와서 엄마와 아이들이 캐나다에 와서는 처음에 힘듭니다. 낯선 사람, 영어도 안 되는 데다가 아무리 영어 해도 빨라서 제가 안 들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빠 생각도 나고 이런 과정을 엄마와 아이들은 막 겪어요. 완전 다운됐다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니까. 돈만 있으면 삽니다. 아빠가 돈을 보내줄 거니까. 그래서 아빠가 돈 보내줘서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시 인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정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6 개월, 1년 되면 정착해서 어이고 영어도 좀 하고 대견스럽게 변해가고, 아이들 아빠 안 보는 사이에 폭풍 성장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아이는 같이 갑니다, 항상. 엄마도 인제 자리 잡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아유 아빠가 일단 돈 보내주니까 열심히 살아서 정착을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확률이요. 1년 동안 살아보니까 살겠거든. 그래서 아빠는 돈을 잘 보내줘. 그러니까 여기가 좀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아빠가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1년 더 2년 더 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정말 안 좋은데 이제1년 만에 온다 그러면 천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1년 만에 와서 보니 아이와 엄마들은 이렇게 정착해서 올라가 있어요. 아빠는 현재 이 자리야. 이렇게 왔어. 어? 근데 와서 아빠도 똑같이 처음에 엄마하고 애들하고 겪었던 것처럼 우울하고 불안하고 집 밖에만 나가면 아무도 모르겠고 가족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질문도 많고 어 의심도 많고 불안하고 막 걱정도 되고 그리고 뭐든지 막 물어보겠죠.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해하고 했어. 근데 한 달 두 달 가도 여기가 익숙하지 않아요. 6 개월 1년 돼야지 정착이 됩니다. 근데 아빠는 아직도 한두 달 만에 계속 그러니까 인제 엄마하고 아이들이 아빠를 무시하지 않았는데 "아빠 아직도 몰라? 아이 당신 그것도 몰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아빠는 무슨 생각 들게요?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서 보냈는데 나 오면은 좋아하고 존경할 줄 알았는데 요것들이 무시를 해?' 보이지 않는 그 갭이요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근데 1 년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때 한 번 떨어져서 살면요 편해요 사실. 그래서 2년 3년 되면 아이와 엄마는 이렇게 성장해서 자리 잡고 있고요. 아빠는 이 밑에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빠가 오셔 갖고 2-3년 고통만 받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지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는데요. 너무 운이 좋게 이런 문제 없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가족은 지금 돈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공부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멋지게 시작하는데 돈 몇 푼 연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공부하는 데는 아이들한테 막 투자하죠. 왜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는 아깝게 생각해요. 안 돼요. 돈은 공부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가족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니까 투자를 해야 되고요. 여기 캐나다 빵집보다 한국이 더 많다 한들 여기서 얻는 이익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빠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벌지만 여기 와서 그 빵집의 공장에 취직을 해 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영어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한 사람 있어도. 그러면 알게 모르게 빵 용어를 알게 돼요. 배우게 돼요.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대화를 하게 돼요. 어쨌든 1년 동안 외국인 현지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영어는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돈도 기본이지만 벌지만 영어 공부도 하면서요. 그리고 아빠가 만약에 취직이 되면 워크 비자로 안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가 너무 힘들 때 좀 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빠가 워크 비자가 나오면 아이들은 무조건 공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돈이 여러 가지로 세이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엄마가 공부해서 아이를 공짜로 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만약에 아프거나 힘들면 큰일 나요. 그렇지만 아빠가 있으면 달라요. 그래서 아빠가 워크 퍼밋으로 받고 모든 걸 그러니까 먼저 엄마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학교는 가되 아빠가 워크 비자 받으면 이게 안전빵이죠. 그래서 엄마가 다른 어떤 걸 쉬어도 아이에 집중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족이 그렇게 안 좋은 갭이나 무슨 일이 터질 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인제 가서 어떻게 될지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빠가 가서 월급을 받고 엄마도 유학비를 받되 어 인제 아빠가 계속 하는데 만약에 영어가 너무 안 늘어 영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는 무조건 영어를 해야 돼요. 엄마가 영어에 박차를 가해서 아빠가 워크홀리 받아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더 할 수 있어요. 아빠가 있으면 그랬어요. 왜냐면 아빠 저녁에 들어오면 아이를 케어할 거고 엄마는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하면 돼. 근데요 엄마 혼자 아이 셋을 케어할 때는요 공부 못 해요. 이거 죽음이에요 죽음. 저는 둘 키우면서도 해 봤지만 장난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와서 같이 아프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이거를 해야지 가정이 튼튼해져요.
그리고 먼 훗날 추억으로 젖어서 아이들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거 아차 쪼끔 계산 잘못해 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돈을 투자하는데 공부에 희망과 어떤 미래가 밝아진 데는 좀 덜 벌고 덜 쓰고 정말 돈이 없을 때는요 풀칠 다 할 수 있어요. 응? 근데 돈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제가. 제가 주변에서도 지금 막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캐나다 와서 이혼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그것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정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 아이들과 아빠의 유대관계도 중요하고 엄마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지금 기술 일자리가 일단은 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진행하세요. 기회입니다 사실은. 언제 그게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그 오너가 지금 사람이 필요해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빵 공장은요 계속 사람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 음식이니까. 그리고 이민자가 많아지고 유학이 많아질수록 빵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해요. 이 음식과 관련된 건 세계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요. 일자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 두 분은 참 기술도 좋으시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보니까. 뭐 여기 와서도 뭘 하시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만약에 지금 돈이 그리고 일단 아빠가 취직해서 번다 치더라도 '돈이 만약에 모자랄 것 같다. 정말 돈이 좀 쓰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은요 차라리 1 년을 늦춰서라도 가족이 함께 오세요. 저는 항상 그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아직 6, 3, 2 초등학생이니까 괜찮아요. 1-2년 더 늦게 와도. 차라리 그 방법이 낫지 아빠랑 이렇게 떨어져서 이거 정말 안 좋거든요. 엄마가 제일 힘들고 아이들도 똑같이 힘들어요. 왜? 버팀목이든 아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정상이고 아이 셋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요 대부분. 왜냐면 정서적으로 왜 엄마가 셋 다 골고루 케어를 못 해. 얘가 아프면 얘한테 집중하다가 얘를 놓치고 얘 둘한테 집중하면 얘가 떨어져 나가고 아이들은요 무조건 자기만 사랑해 달라는 게 있어.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나는 엄마는 다섯 손가락 아이를 다 사랑해. 이뻐해. 다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얘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 얘가 좀 몸이 아파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 그럼 나머지가 자기 사랑 안 한대.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절대 애들은 표현 못 해요. 어려서 할 줄도 몰라. 우리는 나도 커 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입어요. 이때 엄마가 얘만 케어할 때 아빠가 이 남은 아이를 안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상처가 없어서 무럭무럭 잘 크죠. 아시잖아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외롭고 슬프고 어떤 그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아이들은 성장이 멈춥니다. 이 정신적인 성장이 멈추면 넓은 세계 어떻게 가요? 비전이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 많이 받는 아이들이 그래서 성장을 잘하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듯이 반드시 아빠가 같이 하는 게 사실 좋아요. 아이 하나인 도 마찬가지예요. 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엄마 혼자 엄마 노릇 다 한다 그래도 그거 부족해요.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부족한 거 갖고 가야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있는 아빠 같이 가면 되는데 그거를 일부러 돈 때문에 떨어뜨리고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여기서 많이 봤지만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같이 가는 방법으로 집중하시고 같이 가서 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게 열려요. 왜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해 살으라고 이 땅을 만들어 주셨고 이 안에서 먹을 게 풍부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가정이 아프게 외롭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파서 좋을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이미 먼저 축하드려요 참. 이렇게 준비 다 하시고 신체 검사도 받으시고 입학 원서도 받으시고 참 좋을 때예요. 이때가 좋을 때입니다. 막상 와서 살면은 정말 현실이에요, 어디나. 그니까 준비 잘 하시고 두 분 보니까 열심히 사신 흔적 보이고 가면 정말 잘 사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나중에 잘 되면 어쩌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빵가게도 하나 오픈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했으면 좋겠어요. 기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 되고 기술 있고 이러면은요 정말 기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돈
그렇게 벌어 놓은 거 까먹는 것도 아깝고 그러실 거예요. 괜찮아요. 반드시 채워집니다. 걱정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행복하세요. 또 뵙겠습니다.